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파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이 이제 다음 달 곧바로 오잖아요. 그래서 혹시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작년 시험에 시험 날짜에 올려드린 그 기출문제 풀이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찾아가지고 먼저 보시고 공부 준비하시면 되고요. 이것은 조금 나는 좀 더 자세히 정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도 거를 미리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2024년 제2의 8월 검정고시라고 해가지고 제가 제목으로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카테고리에 중졸 검정고시 또는 거기에 거꾸로 여러분들 최신 영상으로 해서 거꾸로 내려가시면 그 부분을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7번 다음에 해당하는 단어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말의 본디부터 있던 말이라고 얘기했어요. 또는 그것을 기초해서 만들어진 말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시중교재에 보면 어휘의 체계와 양상이라는 큰 대단원 제목 아래 요 부분이 다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어휘는요, 총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고유어하고, 그 다음에 한자어하고, 그 다음에 외래어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말에 옛날부터 있었던 말, 이런 거는 고유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령 바다라든지, 뭐, 번거지라든지, 아니면 거기 뭐죠? 무덤이라든지 이런 말 같은 거가 바로 고유어가 되겠죠. 그러면 7번에서 1, 2, 3, 4 중에서는 어디가 되냐면 그렇죠. 바로 1번 구름 같은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자어 같은 경우에는 한자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2번하고 3번이 바로 한자어에 해당하겠죠. 가령 육지 같은 거, 이런 한자어 같은 거는요. 그 말을 가지고 다른 말을 또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만들 수 있거든요. 육지 하면 지가 땅지자구나. 그러면 지구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구나. 또는 채운 게 여기에서 온자를 가지고 또 다른 말 만들 수 있겠구나. 온도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외래어하고 외국어를 조금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요. 둘 다 외국에서 들어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대체가 바꿀 수가 없을 때, 대체가 안 될 때 그거는 외래어고요. 대체가 가능할 때는 외국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4번이 바로 외래어가 되겠죠. 여러분 바이올린 가지고 뭔가 다른 말로 대체 가능한 말이 있나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에그라는 말 다른 말로 대체할 수 있나요? 네, 순 우리말로는 달걀이 되고 한자어로는 계란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외국어가 되는 거죠. 자, 요거 어휘의 체계와 양상 요거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분들 시중교재로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요거 좀 지우도록 할게요. 여러분 훈민정음 누가 지으셨어요? 세종대왕이 1443년에 짓고 반포는 1446년에 반포하셨잖아요. 근데 이 세종대왕이 바른기간을 본 떠가지고 글자를 만들었어요. 그게 기본자 5글자를 만들었는데 자음인 경우에는요.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5글자를 만들었어요. 지금은 이제 자음인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원리라고 하냐면 본떠 쓰니까 상형의 원리라고 해요. 형태를 본떠 써요. 그랬는데 여기에 획을 더하는 거 더할 가짜를 써서 가액의 원리에 따라 글자를 확장시켰단 말이에요. 기역 같은 경우는 획을 더하세요. 그럼 키역이죠. 니은 같은 경우는 획을 더하세요. 디귿이죠. 한 번 더 더할까요? 그럼 티귿이죠. 미음은요. 그렇죠. 비읍 피읍이 되겠고요. 시옷은요. 지읒 한 번 더 더하면 치읒이 되고요. 이응은요. 그렇죠. 여린 히읗 그 다음에 히읗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액의 원리로 점점 확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에 대해서 나왔어요? 기본자의 가액
획을 더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다른 문자를 만들었다. 그러면 요거에 해당하는 거를 찾겠네요.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에요? 4번이겠죠. 여러분들 요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거는 한글 창제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단원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그거 반드시 시험 보시기 전에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꼭 보셔야 될 게 중졸에서 잘 나오는 게 품사 문제, 문장의 성분 문제가 굉장히 잘 나온다고 했어요. 그 부분은 반드시 시험 보시기 전에 꼭 이해를 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 단골 문제예요. 꼭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9번, 10번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까지가 이제 문법 통틀어서 화법, 작문, 문법 문제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9번 같은 문제는 이렇게 글의 구조 짜임을 보여주고요. 그거에 알맞은 것을 물어보는 문제. 그 다음에 10번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문법의 총집합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쳐쓰기 문제로 해가지고 그동안에 배웠던 것이 어떻게 글 속에 적용되는지를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9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요에서 기억에 들어갈 세부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 중간, 끝에 구조로 나와 있는데요. 처음에는 머리카락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나왔고요. 중간에서는 머리카락의 정의, 즉 머리카락이란 무엇인지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 그 다음에 2번 머리카락의 구조, 어떠한 짜임으로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3번 머리카락의 기능, 이게 이제 여기에서 물어보는 문제이겠네요. 머리카락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역할이에요. 머리카락이 우리 몸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기억에 들어갈 세부 내용, 머리카락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쭉 읽어보니까 뭐예요? 3번 두피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기능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요거가 쉽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러분 머리카락이 없으신 분들하고 머리카락이 풍성한 분들 중에서 어느 분이 더 겨울에 따뜻할까요? 당연히 뭐예요? 머리카락이 풍성하신 분들이 따뜻할 거예요. 일종의 모자 같은 역할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한다, 기능을 한다.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9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10번 같은 문제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의외로 이거가 쉽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쉬우신 분들은 다행한 일이죠. 그리고 어려우신 분들은 여러분들 예전에는 제가 이제 신문을 보거나 아니면 거기 책을 읽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책을 읽으시는 분들도 약간 예전보다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신문도 옛날에 신문 기사가 옛날 기자분들이 훨씬 더 글을 잘 지으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기자분들 중에 훌륭하신 분들도 있지만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요. 왜냐면 요즘 기사들을 보면 가끔씩 이제 틀린 맞춤법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차라리 여러분들이 지금 시중교재 하나씩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거기에서 논설문이나 설명문을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시고 반복적으로 본문을 계속 읽어 나가시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시험이 이제 한 달 전후로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시기에는 좀 시간이 촉박하기는 하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통해서 기출문제 지문 그거를 좀 반복적으로 좀 읽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서론이 길었습니다. 들어가도록 할게요. 고쳐쓰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한옥의 재료는 나무, 흙, 돌 같은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자연과 더 어울리게 지은 집이다 라고 했어요. 집이다 라는 거가 서술어가 돼요. 그럼 주어는 뭘까요? 어떠한 집의 형태가 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근데 주어가 뭐예요? 재료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옥은 이러이러한 집이다.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한옥은이라고 고쳐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요거는 틀렸죠. 요거는 틀렸어요. 그 다음에 볼게요. 옛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함부로 산을 깎거나 물길을 막지 않았고 집을 짓는 재료를 지나치게 다듬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있는데 크게 어색한 부분이 없죠. 그러면 답은 니은은 맞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으니까 지지 다듬어 지지라고 고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 답이 맞습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요. 요거를 보세요. 을룰이 붙었죠. 을룰이 붙으면요. 피동형 이렇게 다듬어지지 어지다가 피동형으로 된 거거든요. 어지다라고 써져 있으면요. 피동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러한 피동형이 쓰여지지 않습니다. 을룰이 붙으면 사동이기 때문에 피동형을 쓰면 안 돼요. 요걸 노리고 아마 취준이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문화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주거생활 양식도 많이 달라졌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집을 살아있는 자연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집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조상들의 생각이 한옥에 담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까지 한옥의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디귿이 들어갔어요. 주거생활 양식.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글의 흐름에서 벗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삭제하는 게 맞겠죠. 얘는 삭제를 해야 된다. 네, 맞는 거니까 제외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적절하지 않은 거 찾아야 되니까요. 4번 조상들의 생각이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명사가 왔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예요? 이거를 꾸며주려면 의라는 조사가 와야 돼요. 근데 이 의라는 조사가요, 여러분들 정확한 발음과 표기라는 여러분들 시중교재에 아마 제목이 이렇게 붙어있는 단원이 있을 거예요. 문법 단원이요. 이 의라는 조사는요. 발음은 원칙이 의라고 발음하기도 하지만 의라고 발음하기도 하지만 애라고 발음하는 것도 허용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상들의 생각이 이게 나도 그렇게 발음하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쓸 때는 어떻게 쓰셔야 된다고요? 의라고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4번도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이 아니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간단하게 이제 화작문, 합법 작문 문법 이 부분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문학 코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에 여러분들 열심히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의 시험 보는 이제 4월달 시험 볼 때 그 당일날에 제가 가다반을 올려드릴 거예요. 그걸로 여러분들 합격 여부를 대충 판단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주에 적어도 그 주 넘어가지 않은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 해설 영상도 올려드릴 겁니다. 그거 보시고 중졸 이렇게 공부 마무리 지시고 중졸에서 고졸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고졸 영상, 과거 영상도 되게 많이 있고요. 최신 영상도 계속 업데이트 하니까요. 그걸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유튜브에 많은 좋은 영상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맞는 강사분들의 강의를 들으시면서 정리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물론 이제 저희 영상은 봐달라고 봐주세요 할 수는 있지만 사람들마다 다 자기한테 맞는 스타일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 과목마다 본인들이 맞는 강사님 영상을 공부하셔가지고 하시면 가장 저렴하게 굳이 학원을 안 다니셔도 요즘에는 영상들이 좋은 영상들이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교재만 하나 또는 교재가 저는 굳이 교재가 필요 없다는 주의이긴 하지만 뭐 기출문제, 문제집 하나 거기 평가원에서 복사하셔가지고요. 그렇게 꾸준히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중졸 꼭 합격하셔서 8월에 고졸에도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